한미 FTA가 발효되면 울산이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전방위 효과가 예상됩니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지역 정치권에도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외곽도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모형 경찰이 1년여 만에 모두 철거됐습니다. 전시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탱크로리에 원료를 싣고 다니며 즉석에서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팔아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200여 명에게 40억 원을 받아가로 챈 30대가 경찰의 덜미를 잡혔습니다. 울산시가 암각화 보존 해법을 찾기 위해 물길 변경안과 수위 조절안에 대한 모형 실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새인 까마귀가 올해도 태화강 3호대 숲을 찾고 있습니다. 까마귀에 대한 인식 전환 대책이 추진됩니다. 현대차 노조가 타임오프 폐기 투쟁을 선언해 노정 간, 노사 간 마찰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수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된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울산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특히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수출은 물론 외국인 투자와 고용 증대까지 전방위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완성차의 경우 현행 2.5%인 미국 측 수입 관세가 발효 4년 뒤에 완전 철폐됩니다. 이로 인해 예상되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대미 수출 증가액은 연간 7억 2천만 달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경우 미국으로 팔려나가는 국산 자동차 석 대 중 한 대꼴로 생산하고 있어 줄잡아 2억 5천만 달러의 수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자동차 분야 같은 경우에 울산이 대미 수출에 차지한 비중이 한 45%가 됩니다. 그래서 한미 FTA에 대한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자동차 부품도 울산은 수출이 수입보다 6배나 많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1.5% 관세만큼은 원가에 이제 들어가지 않는 금액이 되니까 좀 더 싸게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이 생기니까 환영하는 분위기죠. 자동차에 이어 유화업종에서는 정밀화학을 제외한 석유 제품과 섬유 원료의 수출 증대가 조선업은 이미지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축산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출 중심의 울산은 주변국의 수출까지 늘어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나아가 이를 통한 자본 축적으로 투자가 늘면서 일자리도 확대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는 있지만 울산의 경우 수출에서 투자 고용에 이르기까지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한편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역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기습 강행 처리된 만큼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고 여당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통과된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지역 야당과 진보단체로 구성된 한미 FTA 저지 울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갖고 강행 처리는 무효라며 촛불 집회와 비준안 무효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물론 현역 여당 의원의 낙선운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폭거에 앞장선 울산 지역 출신 5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기습 처리였다고 밝히고 자동차 수출을 주축으로 한 울산은 최대 수혜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대책 예산을 마련했다며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FTA에 따른 농어민 분야 피해 대책 예산으로 앞으로 10년간 24조 1천억 원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울산의 농어민에게도 상당한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미 FTA 기습 처리는 강력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어 총선을 앞둔 지역 정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정원입니다. 외곽도로를 달리다가 경찰 복장을 한 이런 마네킹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며 설치한 모형 경찰인데요. 1년여 만에 모두 철거됐습니다. 면밀한 검토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경찰 행정으로 시민들의 아까운 혈세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조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도변에 비옷을 입고 지시봉을 든 경찰관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다름 아닌 마네킹입니다. 경찰이 지난해 8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인다며 외곽도로 30곳에 설치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같은 장소를 찾아가 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비옷이나 형광봉을 훔쳐가는 일이 한 달 평균 2~3건씩 발생하자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해명입니다. 마네킹을 수시로 유지보수하는 데가 필요한 자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좀 어렵다. 여기에다 마네킹 경찰의 위치가 알려지면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떨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경찰관이 서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속력이 조금 줄어지는데 늘 다니는 사람들은 의뢰 있는 거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경찰이 국도에 설치한 마네킹은 불과 1년 만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고속도로에 설치된 안전요원 모형은 이처럼 관리가 잘 되면서 수년째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설치한 것인데 철저한 운영계획과 관리 여부에 따라 마네킹 경찰의 활용 기간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세금벌레라는 오명을 쓰고 도로에서 퇴출된 탄력봉. 마네킹 경찰이 시민 열쇠만 낭비한 채 제2의 탄력봉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가짜 석유 제조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탱크로리 차량 2대에 나누어 싣고 다니면서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과 석유관리원 직원들이 가짜 석유를 만든 혐의에 탱크로리 차량을 조사합니다. 탱크 뚜껑을 열자 기름이 아닌 투명한 액체가 가득 차 있습니다. 탱크로리 차량 2대에 가짜 석유를 만드는 원료를 싣고 다니며 가짜 석유를 만들어 판 것입니다. 이들은 한 대에는 신너를, 한 대에는 솔벤트와 톨루엔을 싣고 다니며 주문이 들어오면 혼합해서 그 자리에서 팔았습니다. 차량 2대를 나란히 세운 뒤 2탱크를 호스로 연결시키고 모아진 연료들이 차량 아래에 달린 혼합기에 들어가면 가짜 석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주로 폐공장을 이용하던 것이 최근 단속이 심해지자 아예 탱크로리 차량에 제조 설비를 달고 이동식 가짜 석유 공장을 만든 겁니다. 기존 유사 석유 제조와 다르게 움직이는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단속을 피해 가수원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몰래 제조하여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불과 한 달 동안 가짜 석유 20억 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을 입건하는 한편 원료 구입처와 중간 판매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방구대 암각화 보전과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리 모형 실험을 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울산시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김진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방구대 암각화 보존 논란이 울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와 울산시, 문화재청이 이견을 보이며 소모적 논쟁만 되풀이하자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해법을 찾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물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기구를 통해서 이거를 검증을 받고 이 결과에 따를 의향이 없느냐라는 물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물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울산시는 정부도 울산의 식수 부족을 인식하고 있다며 물 문제 해결 없는 수위 조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2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울산권 맑은 물 공급 대책에도 하루 12만 톤씩 울산에 부족한 맑은 물을 공급해 주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논란 끝에 울산시는 물길 변경안과 수위 조절안에 대한 모형 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의 독자적 콘텐츠 육성을 위해
처용 전시관을 짓고 시립미술관은 새로운 랜드마크로 건립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좀 독창적이고 예술적인 건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복지위원회는 예산안과 복지조례를 처리한다는 여야의 공감에도 불구하고 고학류 조례 처리 여부를 놓고 설전을 계속했습니다. 교육위원회의 사무감사에서는 학업 성취도의 학교별 성적 공개가 학교 간 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울산시 집회는 방부대 암각과 보존을 위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원연합회는 소멸 위기에 놓인 국보를 두고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해 사연 때문에 물길을 바꾸는 방향으로 암각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원연합회는 범시민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지역 문화예술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대기 환경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논란을 빚고 있는 환경 기본조례에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습니다. 울산대 박흥석 교수와 최성득 유니스트 교수 등은 환경 기본조례 개정안은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라며 배출 기준을 강화하면 각종 오염물질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와 시의원들은 울산시 대기 정책의 후퇴라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남 알프스에 조성 중인 휴게소 건립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현숙 시의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불산 일대 영남 알프스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휴게소를 건립하는 것은 경관을 해치고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라며 휴게소와 대형 우체통 건립을 재고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주군의회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서생면 영어마을 부지에 국제고등학교 등 특목고 유치를 울주군에 촉구했습니다. 군의회는 공립형 기숙학교인 서생중학교에 이어 특목고가 들어서면 인구 증가와 교육 여건이 향상이 예상된다며 특목고 유치 결의문체 혜택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어마을 조성 사업은 땅 매입비와 실시 설계비 등 79억 원이 투입됐지만 주민 반대로 지난해 말부터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돼 왔습니다. 울산의 대표적인 겨울철새인 까마귀 선발대 8천여 마리가 최근 태화강을 찾아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울산을 찾은 까마귀는 떼까마귀와 갈까마귀 등 두 종류로 몽고 북부나 시베리아 동부에서 서식하다 해마다 10월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 태화강 일원으로 날아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지역에서 겨울나기를 하고 있는 4만 6천여 마리의 까마귀 떼는 전국 최대 규모라며 배설 청소와 생태교실 운영을 통해 까마귀 떼가 소중한 자연자산으로 인식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새 집행부가 타임오프 폐기와 FDA 비준 무효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서 노정 간 그리고 노사 간 마찰이 우려됩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오늘 노조를 길들이고 무력화시키는 타임오프 폐기를 위해서 민주노총 그리고 금속노조와 함께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경제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무효화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동부경찰서는 오늘 상장기업을 인수합병해서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40억 원을 가로챈 39살 오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하면 월 12%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서 전국의 투자자 250여 명으로부터 4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투자자를 소개하면 투자금의 13%를 주는 다단계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며 중간 모집책도 입건할 방침입니다. 울주경찰서는 술에 취해 영세상인과 지역 주민에게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로 45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저녁 7시 30분쯤 울주군 온양읍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병을 깨뜨리고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오늘 인형 뽑기 기계를 부수고 인형을 훔친 22살 김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 11일 새벽 2시 반쯤 중구 성남동의 한 빌라 앞에 있던 인형 뽑기 기계를 부수고 인형 200여 개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30여 분 동안 인형이 하나도 뽑히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신임 울산경찰청장에 김호윤 현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이 부임하고 박상용 현 청장은 치안감으로 승진해 경기 1차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지난 62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난 김호윤 치안감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통영경찰서장과 경찰청 대변인, 그리고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작황이 좋아 김장채소 가격이 폭락하자 농협과 울산시가 김장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김장시장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25일까지 농협 울산본부와 방어진 농협 등 4개 단위 농협에서 열리는 이번 김장시장에서는 김장채소를 시중보다 20-30% 싸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울산 여성포럼은 오늘 시청 본관 시민홀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여성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우수가족 정책에 대한 강연을 했고 여성 역량 강화 사업과 여성 친화적 도시 만들기 등 다양한 주제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밝은 사회 울산클럽은 오늘 국내에 단 하나밖에 없는 사홍이란 글이 바닥에 새겨진 청자 대접과 청동 화살촉 등을 울산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사홍이란 글자가 새겨진 청자 대접은 조선 초 궁궐에서 임금과 궁 안의 식사를 담당한 관청인 사홍방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SK에너지가 저소득계층 147가구에 연탄 44,100장을 지원하는 행복나눔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직원 50여 명은 오늘 남구 서남동 일대 저소득층 11가구에 3,300장을 배달한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연탄 배달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 찬바람이 제법 강한데요. 성경희 기상캐스터, 추위 언제쯤 풀릴까요?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다가오는 주말 아침까지 계속되겠는데요. 특히 내일 아침 많이 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영하로 내려가면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각별히 농작물 관리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6-7도가량이 떨어지겠고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욱더 낮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체온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저기압이 물러나고 점차 찬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내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내륙 지방, 영하로 떨어지는 등 많이 추워지겠습니다. 울산을 포함한 영남 지방 내일부터 아주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밀양은 영하 3도, 경주는 영하 2도까지 떨어져서 종일 춥겠습니다. 현재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 발효 상태로 내일은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 토요일 낮부터 차차 풀리겠습니다. 하늘은 가끔 구름이 지나다가 다음 주 월요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